63세 김영숙이 ATM 앞에서 확인한 통장 잔고는 단 512원이었습니다. 30년간 교단에서 헌신적으로 살아온 그녀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영숙은 다시 한번 카드를 넣어봅니다. 화면에 뜨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512원. 한 달 전 관리비 독촉장을 받았을 때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을 때도 이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영숙은 카드를 지갑에 넣으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30년 넘게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런 일이 생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퇴직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아이들이 준 꽃다발을 품에 안고 동료 교사들의 박수를 받으며 교실을 나서던 그때,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 갑자기 무료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길로 출근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한 취미도 없었고 대단한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만 있으면 조용히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퇴직 후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교사 시절 동료인 정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이라며 차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영숙은 반가웠습니다. 요즘 말할 사람이 없어서 심심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정순이는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영숙이 놀라자 정순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요즘 괜찮은 투자를 하나 하고 있어.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꽤 괜찮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딱 맞는 것 같아. 투자라는 말에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위험하지 않나요? 정순이는 고개를 흔들며 계속 말합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금괴 공동구매야. 금은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잖아. 나도 처음엔 조금만 넣었는데 매달 이자가 들어오니까 추가로 더 넣었어. 정순이가 휴대폰을 꺼내 통장 내역을 보여줍니다. 매달 200만원씩 들어오는 이자를 보며 영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퇴직금이 있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평생 살기엔 부족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정순이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 집에 돌아온 영숙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순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이 돈으로 평생을 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자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순이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있으니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영숙은 망설였지만 그냥 설명만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설명회 장소는 강남의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40대 남자가 양복을 입고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금값 상승 그래프와 수익률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 돈으로 금괴를 공동 구매합니다. 금값이 오르면 차익을 남기고 그동안에는 매달 안정적인 이자를 드립니다. 원금 손실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년층이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안전한가요? 사기는 아니죠? 담당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정식 등록된 업체이고 실제 금괴 보관 창고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은 실물 자산이니까 절대 사라질 수 없죠. 영숙은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순이처럼 매달 200만원씩 받는다면 1년에 2,400만원입니다. 원금 1억 2천만 원으로 연 20% 수익률이라니 은행 이자와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정순이와 함께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퇴직금 전액 1억 2천만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처음 2달은 정말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영숙은 기뻤습니다. 역시 정순이 말이 맞았구나. 이제 노후 걱정은 덜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예전보다 여유롭게 쇼핑했고 가끔 딸에게 용돈도 보냈습니다. 세 번째 달에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정순이와 만날 때마다 서로 고마워했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마음 편해졌어. 하지만 네 번째 달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정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며칠 후에야 겨우 연결됐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입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해결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숙은 안심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영숙은 정순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순이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둘이서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도착해보니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만 붙어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이미 나갔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정순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하지 말았을 텐데. 어떡하지 정말? 집에 돌아온 영숙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비슷한 사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고령자들을 노린 투자 사기였던 것입니다. 딸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숙은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요즘 목소리가 이상해서요.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 거짓말을 하고 나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시집가서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데 엄마 걱정까지 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도 밀렸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까지 잃을 수도 있겠구나. 마침내 수진이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일을? 왜 미리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퇴직금을 전부 다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생활비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딸의 도움을 받게 되자 영숙은 더 초라해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딸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소문이 퍼져서인지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투자 사기 당했다면서요? 교사 출신인데도 그런 걸 구별 못하나 봐요. 영숙은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나가기가 창피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니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영숙은 복지관에서 온 홍보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노년문예 교육봉사자 모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예 교육에 참여하실 분을 찾습니다. 교사 경력자 우대, 소정의 활동비 지급. 영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30년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이런 곳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서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예 교육봉사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복지관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시면 되고 한 번에 2시간씩입니다.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시는 거라 인내심이 필요해요. 교사 경력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가능하시면 한번 나오셔서 어르신들을 만나보세요. 복지관을 찾아간 영숙은 어르신 5분을 만났습니다. 70대부터 80대까지 모두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름도 제대로 못 써요. 평생 남한테 부탁해서 써달라고 했는데 이제라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영숙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은 사기를 당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 나이에도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부터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연필을 제대로 잡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참을성 있게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열심히 하시는 박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봐요. 제 이름 다 썼어요. 박할머니의 기쁨에 찬 얼굴을 보며 영숙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복지관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우울해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간단한 문장 쓰기를 가르쳤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손자한테 편지 써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숙은 이 할아버지와 함께 짧은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자야. 할아버지가 글을 배워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이 할아버지는 편지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80년을 살면서 내 손으로 편지를 써보는 건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선생님. 복지관에서 일하며 영숙은 조금씩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월 60만 원의 활동비는 많지 않았지만 생활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박할머니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딸한테 쓴 편지예요. 한번 봐주세요. 편지에는 서툰 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이제 글을 조금 알겠다. 너무 기쁘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다. 건강하게 지내라.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의 절망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수강생들의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는 분도 있고 일기를 쓰는 분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뿌듯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영숙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강생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다들 선생님을 좋아하시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른 프로그램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독서 모임이에요.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거죠. 선생님이 국어교사 출신이시니까 딱 맞을 것 같아요. 영숙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책과 관련된 일이라니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독서 모임에는 문해 교육을 수료한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책은 짧은 수필집이었습니다. 함께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책을 읽으니까 세상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글자가 그림처럼만 보였는데 이제는 뜻을 알겠어요. 이 할아버지도 덧붙였습니다. 늦었지만 배우길 잘한 것 같아요. 손자들이랑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졌고요. 영숙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영숙의 하루 일과도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까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우울하게 TV만 보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딸 수진이도 엄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예전보다 힘이 있고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거든. 보람도 있고 좋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엄마가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영숙은 수진이에게 더 이상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활동비와 약간의 연금으로도 검소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복지관에서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문해 교육을 마친 어르신들이 한 분씩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박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 글을 몰라서 답답했어요. 시장에 가도 간판을 못 읽고 버스 번호도 못 봤어요. 근데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신문도 읽고 편지도 쓸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80살에 글을 배운다고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늦지 않았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로부터 삶의 의미를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나는 돈을 잃고 절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깨달았다. 복지관에서의 활동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영숙은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입 봉사자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기획에도 참여했습니다. 월 활동비도 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여요. 감사해요.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은퇴하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지네요. 영숙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언제든지 복지관에 오세요. 함께 할 일이 많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ATM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1년 전 512원을 확인했던 바로 그 ATM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카드를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버이날에 가족들이랑 식사하러 갈까요? 그래 좋지. 그런데 수진아 엄마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1년 전에 투자 사기 당했을 때 정말 절망했잖아.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나 봐. 어떡해요? 그 일이 없었으면 복지관에서 일할 생각도 못했을 거야. 돈만 믿고 살았을 테고 지금처럼 보람 있는 일도 못 찾았을 거고. 수진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지혜로워 보여요. 나이 들어서 깨달은 거지.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이라는 걸.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와서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내 다른 복지관과 연합해서 더 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주저없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63세. 아직도 배울 것도 할 일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에 512원밖에 없던 그날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통장 잔고는 그때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에서 나온다는